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글리고 싶진 않지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계속 상기시켜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호주에서는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듯이 영국, 유럽,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호주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자, 이제 그 말을 바꿔야겠네요. 더 이상 호주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저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스웨덴 같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샤리아 순찰대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3번에서 4번 정도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스웨덴의 여성들은 그들의 삶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 아파르트헤이트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교회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에게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젊은 남성들 한 무리가 여전히 이곳에 와서 파티에 가는 길에 있는 소녀들을 막아서 들어가지 말라고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있기를,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패배자처럼 느껴졌어요. 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쪽 보세요. 당신이 불량대들을 막았어요. 꼭 지켜야 해요, 친구. 일어나 이 창녀들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스웨덴이야. 스웨덴 여성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녀는 스웨덴의 이 무슬림 지역에서 나가라고 강요받고 있는 거야. 정확히 말매 어디인진 모르겠고 잘 몰라.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너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결국 쫓아내는 거야. 이건 널리 알려진 현상으로 화이트 플라이트라고 해. 나는 패배자처럼 느껴. 그녀의 개소리가 들려. 너는 백인 여자고 부르카나 니캅도 안 쓰고 개도 데리고 있어. 나는 패배자처럼 느꼈어. 그 여자는 이슬람 해석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개를 키우고 있어. 그녀와 친구들이 야외 테라스에서 바비큐하며 와인을 마신다는 거야. 집에 돌아왔을 때 꽃들이 망가져 있을 수도 있었어. 물건들이 망가져 있었지. 여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 나는 남편을 구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 Well, we have a nice Abdul here. 그가 너랑 결혼할 수는 있지만 너는 니캅이나 부르카를 써야 해. 개도 안 되고 술도 안 돼. 너는 무슬림 남편의 통제 아래 살아야 할 거야. 뭐라고 했어? 여러 사람들이야. 고마워. 천만에. 너만처럼 해. 우리는 저녁 시간에 일해서 야외에는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Few? None. 모든 특별학교 버스는 저학년 아이들을 태워요. 학교 이름 보여요? 아라즈 하르바스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슬람계 종교학교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들은 말 그대로 미래 테러리스트들의 공장입니다. 학교와 텐스타, 링케뷰의 주거지역 사이에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맨 뒤쪽 문으로, 남학생들은 앞쪽 문으로 안내받습니다. 연구원 데빈 렉스비드는 1950년대 미국 엘라베마의 버스와 유사점을 봅니다. 그곳에서는 흑인들이 맨 뒤에 앉아야 했고 백인들은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새롭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렇게. 방금 보신 것은 스웨덴 가치관에 어긋납니다. 여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혼자 살 수 없다고 듣고 개를 키울 수 없고 자신의 베란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여학생들이 버스 맨 뒤에 앉아야 하는 것. 이런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미친 사람들. 여러분에게 호주적 가치가 뭐냐고 물을 때마다 이게 바로 무슬림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역 가치가 점점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보신 건 스웨덴이고요. 그리고 저 영상은 약 10년 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경고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호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이것 좀 보세요. 또 다른 영상이 방금 올라왔네요. 알라후 악바루 와야 에스네스 하람 야 에스네스 이시 알라후 악바루 알라후 악바루 와타우프다 미트박트 할랄 알라후 악바루
그리고 저는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은 AI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2~3번 확인했으니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다음 영상 보세요. 뉴욕에서 샤리아 순찰대가 활동 중입니다. 이 단체의 부회장 누르 라바에 따르면 현재 이 단체는 30명의 회원이 있지만 곧 빠르게 확장해서 도시 전체를 커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는 무슬림 순찰대를 동네 자율방범대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회원들은 병살처럼 옷을 입고 경찰 순찰차와 똑같은 차량을 운전합니다. 주민들은 이 순찰대가 샤리아 경찰과 비슷하다며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순찰대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뉴욕 경찰은 이미 매우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도시의 거리를 순찰하며 사람들을 괴롭힘이나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경찰과 같은 임무를 맡은 무슬림 단체가 따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다른 무슬림들조차도 이 순찰대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주민들은 두려움을 표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샤리아법 집행일 뿐입니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다른 주요 유럽 도시들에서도 이미 비슷한 단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찰은 수년간 이어졌고 CNN에 따르면 런던에서 순찰 중이던 무슬림들이 주민을 괴롭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화이체플에서는 한 남성이 게이 남성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로 부르며 무슬림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부는 주민들이 술을 마신다며 무슬림 지역이라 술이 금지된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또한 한 여성이 길을 건너고 있을 때 괴롭히며 짧은 치마는 무슬림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순찰대가 뉴욕시에 등장하면서 미국인들은 이슬람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똑같은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신가요? 준비되셨나요? 똑같은 일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이 호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곳은 방화범의 표적이 됐으며 이는 도시 전체에서 계속되는 공격의 최근 사례입니다. 지금 올리 헤이그와 생중계로 연결합니다. 올리 경찰은 10대들 이 방화 공격에 모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피터. 그리고 이는 어제 경찰이 멜버른 전역의 바와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및 방화 시도 위험에 대해 내놓은 매우 이례적인 경고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시내에 있는 바 밤비가 화요일 이후로 7번째로 공격당한 장소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6시쯤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죄자들이 그 바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에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밖에서 기름통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앞서 말했듯 이번이 화요일 이후 7번째 피해 장소입니다. 이번 주에 피해를 입은 다른 바와 장소들 중에는 사우스야라에 있는 에머슨과 엘비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내에 있는 소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소호 방화 사건과 관련해 2명의 10대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6세와 17세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장소들이 며칠 사이에 공격을 받았거나 공격 시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더 많은 범죄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진 누구든지 제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중동 갱단들이 수단계 갱단이나 아프리카계 청소년 갱단을 고용해서 더러운 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트클럽이나 바를 표적으로 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런 걸 싫어하며 이미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의무란 바로 서구식 삶의 방식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라 수바나후 와 타알라의 샤리아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라 수바나후 와 타알라의 샤리아 없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욕당하고 우리는 경시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핏값이 헐값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저는 이 영상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 알제리 무슬림이 사람들로 가득 찬 바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바에서요. 그들은 교회, 바, 나이트클럽, 카지노를 공격합니다. 한번 보세요. 폭탄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 경찰이요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올리에 따르면 경찰은 10대들이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찰은 10대들이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올리, 경찰이 아니 안 돼! 안 돼! 문 열어! 문 가져가지 마! 문 열어! 문 열어! 우리 완전히 무방비 상태야, 얘들아. 우린 완전히 무방비 상태야. 알고 보니 이 아프리카 청소년 갱단들이 우리 지역의 중동 갱단들에게 이용당해서 더러운 일을 대신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호주 경찰은 영국 경찰과 달리 꽤 잘 싸우고 있어. 영국 경찰은 오래전에 포기했거든. 그리고 우리 경찰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한 힘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성공하긴 힘들 것 같아. 이건 정치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 거야. 호주와 그 주변에는 수만 개의 섬이 있고 우리는 거대한 시설을 짓는 거야. 보금시설이나 교도소, 감옥,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런 곳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가두는 거야. 이 새로운 보고서를 한번 봐. 빅토리아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제공한 통계를 실제로 들어봐.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미 전에 체포된 적이 있었지만 우리의 소위 진보 성향 판사들 때문에 풀려났어. 경찰은 빅토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청소년 범죄 조직에 집중하고 있어. 이 조직은 4,50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중 많은 범죄가 폭력적이었어. 이 조직의 두 조직원이 최근 멜버른 서부 급습에서 체포됐으며 형사들은 추가 체포도 예고했어. 총격, 칼부림, 주택 침입, 살인. 청소년 갱단들은 멜버른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줬어. 이제 경찰은 가장 악명 높은 청소년 갱단에 집중 단속 중이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이 갱단은 우린 이 점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을 거고 4,500건이 넘는 혐의가 적용된 조직이야. 경찰은 이 갱단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거야. 야, 이것 좀 봐. 자랑스러운 호주인이네. 특정 갱단이라고는 밝히지 않지만 그 조직원들이 북서부 전역에 퍼져 있고 퀘이기번, 멜튼, 타르니트, 심지어 멜버른 밖에도 살고 있으며 최소 41명의 17세에서 26세 사이의 구성원이 있다고 해. 경찰이 대량의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 2주 동안 2명이 체포됐어. 이 명령은 말하자면 그 집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우리는 종종 칼이나 다른 날붙이 무기, 마약을 발견해. 비토리아에는 600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33개의 청소년 갱단이 알려져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들아. 600명이야. 직접 세어볼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경찰이 그 정도 인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모든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 호주를 되찾고 싶을 뿐이야.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어. 그들 모두 호주 토박이가 아니야. 그들은 모두 이민 온 호주인들이야. 지난 1년 동안 440건입니다. 저는 이런 영상들을 수십 개나 봤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440건의 체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0번 이상의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예전엔 문을 안 잠갔어요.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문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 통계들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칼 등 날붙이 무기나 마약을 발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440명의 범죄자가 최소 3번 이상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47명은 10번 이상 체포대수됐습니다. 그들 중 47명은 10번 이상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체포됐다가 다시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자신타 앨런이 연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찾을 수 있다면 그녀가 우리는 보석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주말에 에스콧 베일에서 2사람을 차로 친 남자도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한 속도보다 10km라도 더 빨리 달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석법 도입을 발표합니다. 재범을 막고 빅토리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새 보석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석 결정 시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던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보석 결정권자가 가장 먼저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엄격한 새로운 보석 심사 기준을 만들고 더 강력한 법률을 도입하여 이러한 새로운 기준이 가장 심각한 범죄, 특히 우리 공동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심사 기준은 통과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규칙을 어길 경우 새로운 처벌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석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규칙 위반 시 이 새로운 처벌들이 새로운 죄목이 신설됩니다. 보석 중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새로운 죄목이 적용되며 보석 중에 범죄를 2번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재범 가중 규정이 도입됩니다. 아무도 구금 중인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4명의 청소년 갱단원이 체포되는 걸 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청소년 갱단들은 불법 담배 거래에서 조직 범죄 집단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방화나 차량 충격과 같은 더러운 일을 하도록 지시받는다고 합니다. 샤리아법을 강요하기 위해 술집과 나이트클럽에 방화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아프리카계 청소년 갱단 문제도 있습니다. 진실을 알았다면 갱단에 가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엔 나쁜 결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요. 경찰밴 뒷좌석보다 훨씬 더 끔찍한 걸 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봐야 소용없겠죠. 정말 한심하네요.